의령군의 한 요양병원이 병영 적절을 이유로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환자들이 날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창원시가 광역시 추진에 대해 전방위 홍보에 나섰습니다. 대선 공약을 통해 광역시가 된 울산의 사례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절도와 폭력을 일삼던 비행 청소년들이 법원의 대안교육을 거쳐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호성의 한 마을 공동의 바지락 어장이 외지인에게는 체험의 기회를 주고 마을 소득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의령의 한 요양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환자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경영적자로 폐업한다는 이유인데 하루 만에 병원을 떠나라는 통보에 환자들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60여 개의 병실 규모로 세워진 한 요양병원. 한때는 환자 200여 명이 입원했지만 최근 누적 적자로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병원 측이 어제 저녁 환자들에게 병원에서 나갈 것을 통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날벼락이었습니다. 어디 아프대도 약도 잘 안 주고 그런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쟁통에도 아니라겠다고 지금 우리 막 정신이 없이 그래 왔지. 전체 환자 100명 중에 80여 명은 지난밤 사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는 20명의 환자들은 이렇게 방치된 병실에서 며칠을 더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소문은 이제 몇 달 전부터 들었거든요. 그런데 안 망한다고 계속 있으라고 당장 나가야 되니까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누적 적자와 임금 협상 결렬로 더 이상 병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직원들 월급을 딱 한 달치라도 먼저 지급을 하겠다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믿고 찾은 병원에서 하루아침에 내쫓긴 환자들. 병원 측이 환자를 혼란으로 내몬 비난은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광역시 추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창원시가 광역시 분위기 띄우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시정 설명회 자리에서 빼놓지 않고 광역시를 알리고 창원시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교육과 결의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매년 새해 초 시장이 읍면동을 돌아다니며 시정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안상수 시장이 취임 뒤 여는 첫 연두 순방에서 최대 현안으로 꼽은 것은 단연 광역시 승격 문제입니다. 창원광역시가 우리의 희망이며 미래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광역시 필요성을 알리기도 하고 시청 외부에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분위기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부정적인 의견을 반박하는 내용의 작은 책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광역시 승격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알리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미 상당한 경제력을 갖춰 창원이 광역시가 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원시청 내부적인 역량 결집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청마다 광역시 승격 결의대회와 교양 강좌를 여는가 하면 최근 간부 공무원 워크숍에서는 시장이 직접 광역시 승격을 역설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도 바로 그 꿈을 주민들한테 제시하고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그렇게 해서 잘 사는 창원으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창원시는 새해를 맞자마자 광역시라는 화두를 알리고 분위기를 만드느라 어느 때보다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창원시가 스스로 밝히기로도 광역시로 승격되기까지는 7, 8년이 필요한데요. 왜 벌써부터 광역시 분위기 만들기에 서두르고 있는 걸까요? 이어서 오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7년 7월 개청한 울산광역시. 1990년대 초반부터 광역시 승격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 개청까지는 7년이 걸렸습니다. 1992년 울산광역시 추진위가 꾸려지고 정부가 승격 방침을 밝히고도 정치적 이유로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100만 명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국회에 청원서가 제출된 끝에 1996년 설치 입법을 마쳤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승격을 밀어붙여 실현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울산광역시가 1992년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국회 여야 공이 울산을 광역시로 승격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론이 없습니다. 창원시가 광역시 분위기 띄우기에 서두르는 이유도 울산처럼 대선 공약으로 채택시켜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원시가 올해를 광역시 추진 원년으로 선포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광역시를 추진하려면 먼저 시민의 협조와 열망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광역시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광역시 승격 분위기를 만들어 시민추진협의회를 만들고 나면 승격 건의안 채택과 법률을 발의하고 대선 공약으로 채택시킨 뒤 정부가 승격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을 사례로 광역시 분위기 띄우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창원시.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얼마나 빨리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절도와 폭력을 일삼던 비행 청소년들이 법원의 대안교육을 거쳐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사회적 관심이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 전 친구들과 어울려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2차례 재판을 받았던 20살 조모군. 사법형 그룹홈에 들어간 뒤 중졸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2년 동안 법원의 대안교육을 거쳐 고교 졸업생이 됐습니다. 꿈은 요리사. 다음 달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요리를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지고 맛있게 먹고 맛있다고 말도 해주고 단골돼서 계속 와서 이제 인사도 자주 하고 그렇게 해서 소소하게. 올해 조군과 함께 법원의 고교 과정을 마친 졸업생은 모두 42명. 창원지법은 2011년 부산국제금융고등학교와 협의해 법원의 국제금융고 창원분교를 설치해 올해 3번째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졸업생은 모두 87명, 10명 가운데 7명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요리라든지 자동차 정비라든지 이런 분야에 취업을 하는 일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가장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제 자식같이 힘든 뒷바라지도 마다하지 않고 부모 역할을 한 보람도 큽니다. 대학이나 또 이렇게 기술 같은 것도 배워서 지금 자기 나름대로 자리를 잘 잡고 생활하는 거 보면서 되게 보람이 있죠. 법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비행 청소년들이 희망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고성의 청정해역 주변 갯벌에서는 마을 공동의 바지락 어장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매년 이맘때쯤 마을 어장을 개방해 외지인들에게는 체험 기회를 주고 마을 소득도 높이는 일석이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청정해역 자란만 앞바다 갯벌입니다. 호미로 바닥을 긁어내자 씨알 굵은 바지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손놀림이 빨라질수록 바구니도 금세 차오릅니다. 옛날 생각하면서 호미질하게 되면 재밌어요. 알이 하나씩 나오는 거 잡히는 거. 내가 순수하게 캐가지고 가족들한테 한 끼라도 해가 먹는 그 재미로 오게 되죠.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 중인 바지락 어장. 물때가 가장 많이 빠지는 이맘때 이틀 동안 외지인들에게 어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화돼 바지락 채취가 힘들어지자 외지인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바지락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매년 이 바지락 체험 행사가 열릴 때마다 각지에서 많은 인파들이 이 마을 어장을 찾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 때마다 마을을 찾는 외지인은 평균 300에서 500여 명. 입장료로 거둬들인 수익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쓴다든지 우리 바다에 우리 사업을 하니까 이 재난 사고가 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에서 운영 중인 마을 공동어장은 35곳. 고성군은 바지락 종폐 살포 사업 등을 통해 마을 어장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은 저희 KBS 창원방송총국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창원시 주식회사 팜테크 조태우 씨와 임직원들이 500만 원, 천리교 거제교회 천열선 씨와 신도들이 200만 원, 창원시 안태관 세탁소 대표와 직원들이 200만 원,
창원시 마산회원구 주식회사 아라유통 임직원 여러분께서 103만 2천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창원시 경일여고 학생들이 53만 4천 원, 밀양시 하나읍 남전마을 주민들이 50만 원,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 우성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주민 여러분이 30만 원,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 황태수 원장과 직원들이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어제 도지사 창녕군 순방 때 벌어진 MBC 촬영기자 취재 방해 사건에 대해 경남 울산 기자협회가 강력한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경남 울산 기자협회는 경상남도와 창녕군의 취재 방해는 도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것으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을 경우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각종 행사 때 도의원들의 대우를 개선하라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일선 시군에 전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18개 시군에 최근 보낸 도의원 의전 예우 시행 방안을 보면 행사 개최 시 출신 도의원을 반드시 초청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시군의 자율성을 침범하고 도의회,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업보조금 부당수령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최을석 고성군의회 의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성희망연대와 농민회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2년 최을석 고성군의회 의장이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과수지원사업 보조금 1억 원을 부인 명의로 부당 지급받고 이를 반납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군의회 의장직과 의원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창원방송총국은 2015 희망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성금 8억 2,220여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KBS 창원방송총국의 2015 희망 나눔 캠페인은 지난해 7억 3,600여만 원보다 9천여만 원이 늘었습니다. KBS 창원방송총국의 희망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남저수지철새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창원시가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주변에 방제초소 2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모든 공무원을 동원해 3교대로 24시간 초소 운영에 들어갑니다. 또 주남저수지 주변에 하루 4차례 차량을 이용한 방역과 더불어 제방 등의 탐방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90개 농가 9만 7천 마리 가금류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S&T중공업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사원 72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 금액 114억 3천만 원 가운데 86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